그렇다면 성차별이 가져오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성차별은 여성과 남성 모두의 자아 실현을 방해하고 인간으로서의 평등성과 존엄성을 훼손하며 결국 인권을 침해한다. 또한 성차별은 남녀가 개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도록 하여 국가 차원에서 인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이러한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양성평등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성의 자기결정권이란 인간이 자신의 성적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즉 외부의 부당한 압력, 타인의 강요 없이 스스로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의 자기결정권의 진정한 의미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남용해서도 안 된다. 위의 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폭력은 성의 자기결정권을 남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성의 자기결정권을 남용하면 어떤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까? 먼저 타인이 갖는 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상대방이 갖는 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육체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생명을 훼손하는 부도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성의 자기결정권을 무책임하게 행사하면 원치 않는 임신으로 무분별한 인공임신, 중절을 하는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무고한 인간 생명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부도덕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의 자기결정권의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인격과 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성상품화란 성 자체를 상품처럼 사고 팔거나 다른 상품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 성을 이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여기서는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적 이미지를 제품과 연결하여 성을 도구화하는 것도 포함한다. 성매매는 성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옳지 않으며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성을 상품 판매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성상품화에 관해서는 찬반의 입장이 존재한다. 성상품화에 찬성하는 입장은 성의 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다. 또한 성상품화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 논리에 부합할 수 있다고 본다. 상품 판매를 위해 성적 매력을 이용하는 것이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허용할 수 있다. 성상품화에 반대하는 입장은 성상품화가 인격적 가치를 지니는 성을 상품으로 대상화하여 성의 가치와 의미를 훼손한다고 본다. 인간을 수단으로만 보지 말고 항상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칸트 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성상품화는 인간을 도구화하는 것이다. 또한 성상품화는 외모와 아름다움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사람의 평가 기준을 외모에만 두는 등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리는 성상품화에 관한 찬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윤리적 성찰을 통해 성상품화에 관한 바람직한 안목을 지녀야 한다. 사랑의 능동적 성격은 준다는 요소 외에도 언제나 모든 사랑의 형태에 공통된 어떤 기본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분명해진다. 이러한 요소들은 보호, 책임, 존경, 이해 등이다. 사랑의 보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자식에 대한 모성애에서 가장 명백하게 나타난다. 어머니가 자식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보증을 듣더라도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라고 감동하지 않을 것이다. 보호에는 책임이라는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책임은 다른 인간 존재의 요구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할 준비가 갖춰져 있다는 뜻이다. 만일 사랑의 세 번째 요소인 존경이 없다면 책임은 쉽게 지배와 소유로 타락할 것이다. 존경은 어떤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의 독특한 개성을 아는 능력이다. 존경은 다른 사람이 그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라는 관심이다. 어떤 사람을 존경하려면 그를 잘 알지 않고선 불가능하다. 이해는 다른 사람을 그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